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81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구아, 멋이 중한디, 네,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네, 물에 대해서 계속 특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네. 근데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 공부했을 때 느꼈지만 어려워진 게 아니고 처음 배운 거기 때문에 좀 생소하다 이런 거지. 뭐 아이고 너무 어려워서 이거 뭐 못하겠네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이보다 더 어려운 내용도 있겠죠.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아는 데까지만 합니다. 예, 그죠? 있을 거 있고 없을 거 없는 그 화개장터처럼 좀 비슷한 그런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도 계속 공부를 해서 없을 게 없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요새는 AI가 있기 때문에 AI가 더 많이 똑똑할 거고요. 저는 어떤 좀 감성, 저만의 생각, 좀 인간적인 내용들로 좀 이렇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실 거죠? 그 전에 앞서서, 자, 이 멋이 중한데 시리즈 2편을 못 보셨다면 바로 여기, 네, 이쪽을 클릭하셔서 2편을 먼저 보신 후에, 네, 3편을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물에 대한 특징 7번째입니다. 좀 이색적인, 좀 스페셜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물입니다. 보통 물, 분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꺾여 있는 거 있죠. 그죠? 자, 우선은 분자가 뭐냐면요. 제가 계속 분자 그랬는데,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작은 알갱이를 분자라고 하죠. 물 분자는 H2O입니다. 그 H2O를 H랑 O로 분리시키면 물의 성질이 사라집니다. 즉, 물질의 성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H2O 그 전체를 물 분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보통 이제 책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 분자가. 가운데가 산소고요. 주변에 산소고 이제 수소인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처음에 보았을 때는 그런가 보다. 물인가 보다. 알갱이 3개가 붙어있나 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꺾어서 이렇게 조립을 해놓을까?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수소산소를 붙여놓지 이렇게 시옷자로 꺾여서 붙였을까? 좀 그거에 관해서 제가 좀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제부터 궁금해질 거예요. 그쵸? 제가 물어봤으니까. 왜 꺾였나요? 아플까요? 뭐 허리가 좀 아픈가요? 네. 그래서 꺾인 건 아닐 거고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분자 구조입니다. 자, 물 분자 구조를 정확하게 그럼 이렇답니다. 자, 산소와 수소 사이의 거리는 95.84 피코미터. 이 피코미터는 길이 단위인데, 이 피코는 이제 1미터를 1조 알죠? 1조. 예, 9,999억 다음에 1조. 네, 1조 조각 낸 것분에 한 조각을 1피코미터라고 합니다. 즉 1m를 1조 조각 낸 것 중에 약 95조각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 짧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소, 산소, 수소 사이의 이 구분 각도가 104.45도인데 뭐 책에는 104.5도라고도 나오고요. 네, 뭐 교과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참고일 뿐입니다. 참고. 이거 4.5도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참고입니다. 물이 이렇게 꺾여 있답니다. 자, 그런데 물이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반듯하게 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까 전이 아니죠. 제가 2편에서 물의 공유결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이쪽 막대기와 이 오른쪽 막대기는 수소, 산소가 전자를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결합을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이제 빼기전기, 전자를 동그라미로 표현한 건데, 산소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총 6개의 전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쵸? 그 중에 하나를 왼쪽 수소랑, 다른 하나를 오른쪽 수소랑 공유 결합할 때 썼으니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남아있는 전자는 4개가 되겠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뭐냐면, 전자를 쉐어링한 전자들, 이걸 일명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공유 전자쌍. 공유한 거니까. 공유 전자쌍들하고요,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들하고 서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전자 입장에서는 이 공유한 전자들이 나름 뭐 친구도 있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고 좀 질투가 나나 봐요.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죠. 즉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고요. 이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들은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공유한 전자쌍들을 밀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절로 가. 나는 너희들이 싫어. 이렇게 해서 공유한 전자쌍을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똑바로 있지 못하고 한쪽으로 이게 휘어지게 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굽어 있는 겁니다. 물 분자는. 교과서가 잘못 그린 게 아니고요.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예, 물 자체의 분자가 이렇게 굽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전자들의 어떤 싸움, 피 튀기는 싸움, 전쟁. 그 전쟁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신기하죠? 엄청나게 어렵지 않죠? 그쵸? 빼기전기는 빼기전기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은 분자 구조를 구분형이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굽은 건 알겠다 치죠. 뭐 굽었다고 뭐 별일 있겠어요. 그쵸? 뭐 굽어도 물이고 뭐 쫙 펴있어도 물이겠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나중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아마 이게 여기가 최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원소마다 전기 음성도가 다르답니다. 물 속에는 수소랑 산소라는 원소가 있죠. 그 원소마다 전기 음성도라는 게 다르다라는 게 8번째 특징입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전기 음성도가 뭐냐면요. 쉬운 말로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능력을 숫자로 표현한 걸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사전에서 보니까 원자가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 끌어당기는 힘을 전기 음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즉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그거를 전기 음성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전기 음성도 제가 갑자기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물리화학자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 전기 음성도를 에 대해서 측정을 실험해서 이게 숫자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그분은 이 수많은 원소들 중에서 요 9번 플로린, 네, 플로린이거든요. 이 원소를 숫자를 3.98로 정했답니다. 정하고 나서 다른 원소들은 이 플로린에 비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센지 약한지를 숫자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3.98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과학책에서는 이제 플로린을 4로 놓고 다 비교를 한 겁니다. 전기 음성도.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플로린 4죠? 옆에는 산소가 3.5입니다. 즉, 플로린보다 산소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약하다, 크다. 비교만 하시면 됩니다. 수소 1.1. 이런 거 막 있죠. 막, 어러러러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제, 공부를 하면 돼. 이거 뭐 굳이 자기가 실험해서 막 측정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큰 걱정 마시고요. 자, 이제 전기 음성도 가겠습니다. 제가 2편에서 공유결합 말씀드렸습니다. 수소는 현재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건 빈 곳을 표현한 겁니다. 빈 곳, 흰색은. 산소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6개를 가지고 있고 두 군데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서로 전자를 공유합니다. 비어 있는 곳을 공유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소 가지고 있던 파란색, 산소가 가지고 있던 빨간색 전자를 공유해서 쓰고 있는 게 바로 공유결합이죠. 몇 가지는 저번에 보셨을 테니까 좀 이해되실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이제 뒤는 뭐 이렇게 공유결합 안 한 전자는 다 지웠습니다. 자, 수소거 하나, 산소거 전자 하나를 공유해서 이렇게 가운데 두고 쓰면 참 좋은데, 사이좋게 쓰면 참 좋은데, 아까 보셨지만 전기음성도, 즉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소가 다르니까 당연히 전자를 좋아하는 힘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2.1,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3.5입니다. 즉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 공유한 이 전자쌍을 가운데서 쓰지 않고 약간은 산소가 좀 끌어당겨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수소도 완전히 산소한테 뺏긴 건 아니지만 조금 멀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겠죠. 약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에서는 강자가 살아남는 법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공유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운데 있었으면 전자들이 수소나 산소 주위를 고르게 퍼져 있을 테니까, 고르게 퍼져 있으면 중성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기적 힘이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수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이쪽 가버리니까 전자가 좀 적어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산소에 비해서 전자가 좀 멀어졌으니까 산소는 이 마이너스 힘이 좀 더 세지고요. 수소는 마이너스 힘이 좀 약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전기적 극성이 생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중성 상태인데 공유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산소는 마이너스 힘이 좀 더 세지고, 마이너스 힘이 세지니까 수소는 또 상대적으로 플러스 힘이 세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더하기 극이 된 건 아닌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전하라는 말을 씁니다. 플러스 전하가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수소 부분은 플러스 부분 힘을 가지게 되고, 산소는 좀 더 마이너스 전기 힘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기 음성도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자 구조와 구분형 있죠? 전기 음성도를 합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수소랑 산소가 이렇게 똑바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공유한 전자쌍들도 이렇게 있으면 되지만, 지금 공유 전자쌍이 이쪽 두 개가 산소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있으면 되지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힘이 세질 테고요. 수소는 플러스 힘이 세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자 형태로 물이 결합을 하고 있다면 부분적으로 플러스 빼기 플러스라는 힘이 주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힘에 이렇게 균형이 딱 맞게 되는 겁니다. 한쪽은 플러스가 되더라도 이쪽 둘 사이의 힘과 이쪽 둘 사이의 힘이 서로 수직이네요. 그죠? 딱 평행이죠? 평행이기 때문에 그 힘이 딱 맞물려서 힘이 제로가 됩니다. 부분적인 힘이 있지만 이 왼쪽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수소가 오른쪽에도 있죠. 왼쪽 오른쪽 골고루 이렇게 부분 전하를 가지고 있게 되니까 결국 다 합치면 그 부분 전하의 힘조차도 안 느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물은 아까 이 전자들 공유 안 한 전자들이 이 공유 전자쌍을 밀어낸다고 했죠. 밀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부분 마이너스 전하, 부분 플러스 전하 힘이 느껴지지만 굽어져 있기 때문에 이 힘의
방향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이 더해지지가 않습니다. 상쇄되지가 않아요. 정확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전의 힘이 느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왼쪽 상태에서는 부분적인 전의 힘이 안 느껴지지만 오른쪽 구조에서는 부분 전의 힘이 느껴진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게 존재한다면 쌍극자 모멘트라고 써 있는데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얼마나 이 물질 안에서 이 원소들 사이에서 극성 플러스나 빼기 힘이 얼마나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계산하는 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냥 다시 이해 안 되시면 돌려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극성이 분포된 정도, 전체적인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고 합니다. 0이란 뜻은 이 부분전의 힘을 다 합쳤더니 0이란 얘기입니다. 즉 극을 띄지 않는다. 우리가 밖에 H2O를 밖에서 이렇게 느낀다면 어떤 전기 힘도 느껴지지 않는다. 즉 이걸 우리는 무극성이라고 합니다. 극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분자를 우리는 무극성 분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물은 이렇지 않죠. 아까 말했지만 이 부분 전하가 굽어있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이 합한 극성의 힘이 0이 아니게 됩니다. 약간 숫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힘을 합해봤자 0이 안 되고 조금 숫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극성 아니죠? 극성입니다. 죄송합니다. 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한쪽은 플러스의 힘이 느껴지고 한쪽은 마이너스의 힘이 느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하면요? 물은 기름과 섞이지 않죠. 이건 초등학교 이론입니다. 왜 섞이지 않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은요, 극성 분자고요. 지금처럼 계산하듯이. 기름은 계산한 결과 무극성 분자입니다. 플러스 빼기 극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자연은 극성은 극성 분자끼리 잘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 분자끼리 잘 섞입니다. 그래서 물은 기름과 섞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정기적인 힘의 차이 때문이죠. 결국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모든 일들은 이 전기 원리에 대해서 이 전기 힘에 의해서 다 웬만해선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극성과 무극성끼리도 조금 섞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제로이진 않겠죠. 조금 섞이지만 잘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은 식초, 알코올처럼 극성 분자끼리는 잘 섞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술이 아니고요. 물 생각보다 대단한 물질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가 물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물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깊게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이 공부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쉬운 내용일수록 어렵게 공부하란 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쉬울수록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좋은 지식 향상의 길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물 소중히 여기시고 말을 오래 하니까 목이 마르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목이 마르실 겁니다. 앞뒤는 안 맞지만 아무튼 물 한 잔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만나요.